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호캡슐의 조성호입니다. 지금 일요일 밤인데요. 내일도 열심히 출근해야 되는데 굉장히 좀 이런 주장을 했어? 라는 기사가 떠가지고 제가 영상을 키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 서머스란 아저씨인데요. 서머스란 아저씨고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제 하버드대학교 총장도 역임하고 아마 2001년도인가 2000년대 초에 2005년도 정도에 하버드대 총장 역임한 걸로 알고 있고 미국 재무부 장관,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기획재정부 장관 또 역임을 했고 지금 현재도 이제 미국 백악관의 경제자문을 하고 있는 말하자면 약간 경제학자로서의 끝판왕 같은 아저씨예요. 근데 이 아저씨 말이 맞았다. 지금 보면 조롱해서 열풍으로 옛날에는 조롱했는데 야 네가 틀렸어 뭐 막 조롱하다가 이 서머스 열풍이 미국에서 불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6월 26일 기사거든요. 근데 미 디운드는 서머스의 조기 침체론 이 아저씨고 최근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이 아저씨한테 전화해가지고 좀 경제 자문을 구했대요. 그만큼 상당히 이제 미국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경제학자인데 이 아저씨가 한 얘기가 너무 가슴에 와 닿아서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고 저도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서 영상을 켰습니다. 이 아저씨는 어쨌든 이제 작년 21년 2월 달에 이제 워싱턴 포스트에다 기고하기를 야 경제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제 경기 침체 올 거야라는 얘기를 벌써 1년 6개월 전에 했대요. 그게 이제 조기 침체론인데 그때는 이제 조롱을 받았다가 지금은 열풍으로 번지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경기는 미국 경기랑 뗄 수가 없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가 미국의 뭐 51번째 주다라는 얘기도 좀 안 좋은 의미로 있는데 뭐 그거는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미국의 51번째 주라는 게 좀 자존심 상하는 얘기기도 하지만 그래도 뭐 솔직히 저는 그 방향이 맞다고 봐요. 맞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그 시장 상황을 우리는 면밀하게 살펴야 되고 이 미국의 시장 상황을 살피지 않고 사는 거는 굉장히 위험해요. 그 위험하다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보다 훨씬 노력을 덜한 사람이 어느 날 정신 차려보면 여러분들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럼 뭐 기준으로 앞에 있냐? 돈 기준으로요. 어, 돈을 여러분들보다 많이 버는 거예요.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노력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지 않았던 사람이 그리고 돈을 많이 벌면 그 사람들이 무슨 주장을 하냐면 야 내가 얼마큼 열심히 살았는지 알아? 그럼 사람들이 재밌는 건 그 돈 많이 번 사람 말에 귀를 기울여요. 그러니까 일단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면 그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더라니까요. 그 사람이 돈을 더 조금 번 여러분들보다 더 열심히 안 살았을 가능성이 저는 글쎄요 더 많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제 영상을 보고 제 구독을 해주시는 분들은 그걸 좀 알으셨으면 좋겠어요.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 게 정직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 거 필요하지만 그것만 해서는 절대 안 돼요. 그리고 너 성실하고 정직하게만 살래? 아니면 야가 빠지게만 살래? 물론 야가 빠지면서 성실하고 정직하면 제일 좋지만 성실하고 정직하기만 살래? 아니면 야가 빠지게만 살래? 둘 중에 하나 골라라 그러면 야가 빠지게만 사세요. 그렇게 살아야 나중에 억울하지가 않다고요. 야가 빠지게만 산 사람이 성실하고 정직하게만 산 사람보다 돈이 더 많이 벌고 그 사람이 여자한테 인기도 더 많아요. 그리고 더 좋은 엄마 아빠예요. 왜? 돈이 많으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더 인정해줘요. 그래서 어쨌든 그럼 야가 빠지다는 게 뭐예요? 이런 아저씨들, 요렇게 생긴 아저씨들 얘기하는 거 잘 듣고 이 아저씨들 하는 얘기 눈치 딱 채가지고 여러분들의 자산을 잘 운용해야 된단 말이야. 이 아저씨가 뭐라고 하냐? 하여튼 이 아저씨가 저는 이 기사에서 뭘 봤냐면 이거예요. 지난해 2월달 21년 2월달에 워싱턴 포스트에다가 한 세대 동안 경험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올 것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 너무 심해지니까 금리 올려가지고 결국은 경기 침체 될 거다. 그러면 실업률 올라갈 거고 너희들 지금 근로자들 실업률이 낮으니까는 월급 더 달라고 그러고 사용자가 야 월급 너무 많아 그럼 야 월급 많아 그럼 쓰지 마 나 딴 데 갈게 라고 해도 근로자들이 딴 데 갈 거야 때려쳐 라고 하면 사용자들이 다른 사람들을 구하려고 해도 지금 실업률이 낮으니까 구할 수가 없으니까 다 월급을 올려주고 있거든요.
이런 인플레이션은 실업률이 앞으로 계속 금리 상승시켜서 장사가 안 돼서 실업률이 장사 안 되면 사람들 자른단 말이에요. 장사 안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사람 자르게 돼 있어요. 사람 자르면 실업률이 올라가니까 걔네들이 임금이 떨어지고 그래서 인플레이션 잡아야 된다. 그렇게 앞으로 될 거다라고 주장하는 건데 그걸 언제 주장했냐? 작년 2월달, 21년 2월달에 주장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 근거는 뭐야? 돈이 엄청나게 많이 풀려서 그렇게 될 거라고 주장을 했는 건데 여기까지는 뭐 특별한 인사이트라고 할 건 없죠. 인사이트라고 할 것도 없고 그러면 너 왜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거야? 다 아는 얘기 하려고? 그건 아니고요. 저는 그래서 구글링을 해봤어요. 요즘 정말 좋은 게 구글링을 하면 이 사람이 아까 거기 오늘 기사에서 아까 기사 있죠. 오늘 기사. 이게 오늘 기사거든요. 이게 오늘 기사에서 여기 26일 기사예요. 2022년 6월 26일 기사인데 여기서 작년 2월 달에 그런 워싱턴 포스트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지난해 2월 달에. 그래서 제가 구글링을 해봤죠. 2021년 2월 커머스 치니까 뭐가 나오냐? 5일 전 말고 21년 4월 22일 날 이제 인터뷰를 했고 우리나라 이제 파이낸셜 뉴스에서 요거를 갖고 왔어요. 이걸 보니까 커머스 전 재무 작년 4월 달에 인플레이션 경보음 울린다라고 하면서 이 아저씨 똑같은 얼굴 아저씨 나왔죠. 이 아저씨가 뭐라고 그랬냐? 미 경제가 회복 궤도에 진입했는데도 그러니까 작년 2월 달만 해도 이제 회복 궤도에 진입했다고 서머스는 본 거예요. 근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무리하게 1조 9천억 달러, 우리나라만 2천조예요. 2천조 경제부양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럼 비판을 했다는 거죠. 여기가 저는 너무 소름 돋았는데 이것만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것만 여러분들이 완전히 이해하셔도 미국 하버드 대학교 총장까지 한 그리고 미국 재무부 장관까지 한 아저씨가 한 얘기 중에 제일 중요한 얘기 깨닫는 거예요. 근데 말이 좀 어렵게 쓰여져 있지만 완전 상식이에요. 상식. 제가 최대한 쉽게 한번 말해볼게요. 서머스는 지금 우리는 미 경제가 앞으로 2년간 생산 가능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보다 더 많은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 이는 상당한 물가 상승이 뒤따를 것임을 의미한다. 라고 딱 한 줄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주택비용, 중고차 상승, 막 중고차 엄청 올랐잖아요. 노동 공급 부족. 지금 IT 기업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이랑 얘기해보면 IT 인력들 임금 때문에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그리고 뭐 판교 이런 데는 말할 것도 없고 강남역 근처 판교, 테헤란로, 그 가산 디지털 단지 이런 데가 직장이 아니면은 IT 인력들이 오지도 않아요. 그만큼 지금 몸값이 높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종합해 봤을 때 지금 인플레이션이 고삐가 풀렸다는 거예요. 이걸 언제 말했냐? 작년에 이미 말했어요. 근데 그때 말할 당시에는 실제로 소비자 물가지수가 뭐 1.7% 이거밖에 안 됐는데도 서머스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징조를 미리 얘기한 거죠. 그게 지금 이제 조롱해서 그때까지만 해도 야 1.7% 물가 상승률에 뭔 소리야 하고 막 키득키득 웃었다는 거지. 그게 이제 뭐야? 조롱해서 열풍으로 이제 열풍이 분다는 건데 그럼 그때 조롱당할 때 이런 주장을 했는데 아 이게 뭐야 나 쿠팡 관심 없는데 안 좋아 헐 진짜 미치겠다. 근데 이런 거는 진짜 X를 눌렀는데도 막 이러는 건 진짜 이거 뭐야 X 눌렀잖아요. 안돼 안 없어져. 야 없어져. 됐다. 이 보면요 이거예요. 결국은 경기 부양 규모가 미 경제가 생산 가능한 수준과 실제 GDP 간 격차보다도 더 크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부를 것이란 주장이었다. 어떠한 뎁도 내놓지 못했다. 그럼 이게 뭐 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는 여기 보시면 미 경기 부양 규모가 그러니까 바이든이 2천조를 풀었단 말이에요. 2천조가 미 경제가 생산 가능한 수준과 실제 GDP 간 격차보다 더 크니까 인플레이션을 부른대요. 이게 뭔 소리냐? 아까 이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우리는 미 경제가 앞으로 2년간 생산 가능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보다 더 많은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뒤따를 것이다. 이거랑 인플레이션을 부를 것이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뭔 소리냐? 이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 돈이 풀리면 사람들은 수요가 생겨요. 여러분들 아 나 소고기 먹고 싶어. 언제 소고기 먹고 싶어요? 저는요 제가 그 부동산 계약을 큰 거를 한 개 했어. 예컨대 40억짜리 하나 팔았어. 그러면 소고기 먹고 싶어요. 그리고 또 형사사건 한 1,000만 원짜리 이상 되는 거 사건 수임했어. 그러면 소고기 먹고 싶어요. 똑같아요. 돈이 주머니에 생기면 쓰고 싶어요. 소고기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앞 어 그거 돈을 쓰고 싶은데 그 돈을 뭐 예컨대 뭐 쉽게 말해서 붕어빵이라고 합시다. 붕어빵. 내가 돈이 생겨서 붕어빵이 먹고 싶어.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미국이 2천조를 풀었죠. 2천조가 풀면 여러분들 돈이 생긴 거야. 여러분들이 말하자면은 뭐 사건 수임 한 개 했든지 빌딩 한 개 판 거야. 그럼 돈이 생겼단 말이야. 그러면 쓰고 싶단 말이야. 쓸 때 원래는 붕어빵을 10개밖에 못 만들어. 미국 경제가 붕어빵을 10개밖에 못 지금 현재 10개 만들고 있어. 현재 10개 만들고 있어. 근데 아무리 막 근데 막 돈이 많아지니까 여러분들이 붕어빵 사러 와. 붕어빵 10개 현재 10개 만들고 있는데 내가 열심히 더 만들면 한 13개까지는 내가 만들 자신이 있어. 지금은 내가 아침 9시에 일어나서 6시에 퇴근해. 근데 솔직히 돈만 벌다면야 아침 8시 나가갖고 아침 저녁 7시에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만큼 노동할 수 있잖아요. 돈만 번다 치면. 근데 지금은 뭐 8시에 나가서 저녁 7시까지 일한다고 해서 뭐 붕어빵 10개 팔 수 있는 것도 아니야. 손님이 그렇게 많이 안 와. 그냥 나는 9 to 6만 하고 있어. 그래서 여기 붕어빵 10개를 팔고 있어. 생산하고 있어. 근데 조 바이든이 막 사람들 주머니에다가 100만 원씩 막 예컨대 10만 원씩 넣어준단 말이야. 사람들이 나 붕어빵 먹고 싶어. 가다가 돈이 생기니까 괜히 붕어빵이 더 먹고 싶어. 붕어빵 먹으러 온단 말이야. 그러면 야 붕어빵 한 개 더 줘. 알겠어요. 10개 만들다가 한 개 더 달래. 한 개 더 팔아. 11개. 그래? 11개 팔아. 11개까지는 아직 팔만해. 한 30분만 더 일하면 돼. 근데 또 바이든이 돈을 또 풀어. 더 풀어. 그걸 우리나라 뭐 윤석열로 대입해도 되고 문재인으로 대입해도 되고 뭐 아무나 대입하면 돼요. 바이든이 돈을 또 풀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붕어빵을 또 원래 11개만 팔았는데 또 12개 사러 왔어. 아직까지는 할만해. 근데 아침 9시에 출근해야 돼. 이제 8시에 출근해야 돼. 근데 또 돈을 풀어. 붕어빵 또 한 개 달래. 13개를 팔아야 돼. 야, 돈이 중요하지. 빨리 벌 때 벌자. 아침 8시에 나가서 밤 7시에 들어와. 근데 돈을 더 풀어. 막 사람들이 더 붕어빵 달라고 그래. 붕어빵 15개를 만들어야 돼. 16개를 만들어야 돼. 그건 도저히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그럼 당연히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내가 이빠이 열심히 일하고 있어. 그래서 막 직원도 쓰고 막 붕어빵 기계도 사가지고 이빠이 돌려. 근데 막 붕어빵 20개 팔아. 20개 달래. 막 사람들 돈 가지고 와서.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야 도저히 못하겠다. 안 되겠다. 야. 어차피 내가 팔 수 있는 붕어빵은 13개가 전부고 야 붕어빵 가격 올려. 당연히 붕어빵 1,000원 받다가 1,500원 받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온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지금 우리는 네 경제가 앞으로 2년간 생산 가능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보다 더 많은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 이는 상당한 물가 상승이 뒤따른 걸 의미한다. 미국 경제 붕어빵 만드는 붕어빵 장사가 생산 가능한 것으로 추정되는 건 13개야. 아무리 이빨 돌려도 13개인데 그거보다 더 많은 수요 20개를 창출하고 있다. 왜 20개를 창출해? 돈을 푸니까. 아까 바이든이 2천조 푼다고 그랬죠. 무리하게 1.9천억 달러 경기부양책 추진한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야 못 만들어. 야 붕어빵 1,000원 팔다 1,500원 팔아. 이게 상당한 물가 상승이 뒤따른다는 거예요. 아래로 가볼까요? 음, 음. 경제 부양 규모가 돈 푸는 게 네 경제가 생산 가능한 수준 붕어빵 13개인데 생산 가능한 수준과 실제 GDP 간 격차. 실제 GDP는 지금 생산하고 있는 거 10개 생산하고 있단 말이야. 9 to 6로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격차 3개야 3개. 붕어빵 3개. 난 지금 현재 생산 가능한 실제 GDP 붕어빵 10개 생산 가능한 수준 13개 그 격차 3개 보다 더 크단 말이야. 그러면 솔직히 깨놓고 얘기해서 봐요. 붕어빵 10개 만원이죠. 한 개 1,000원씩. 붕어빵 13개 13,000원이죠. 그럼 격차는 3개야. 근데 그럼 격차는 3개면 3,000원이죠. 이 3,000원보다 더 많은 돈이 풀렸다는 거예요. 4,000원 풀렸다는 거야. 근데 이 서머스 아저씨 얘기는 2배가 풀렸대요. 돈이 6,000원이 풀렸대.
그러니까 6천 원이 풀리니까 3천 원만 풀렸으면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어떻게 해보겠는데 6천 원 풀리니까 돈을 올려버리는 거예요. 얼마큼 올리겠어요? 뻔하죠. 얼마 올리면 되겠? 얼마큼 올리겠어요? 6 3천 원, 2천 원, 2천 원씩 그러니까 계산해 뭐 어떻게 계산하면 돼? 6천 원을 다 먹을 거 아니에요. 6천 원을 다 먹으니까 세 개는 일단 더 생산을 할 거고 세 개를 더 생산을 하면 내가 실장님을 쓰든지 뭐 유유 설비를 가동하든지 해서 세 개는 더 생산을 하겠죠. 그래서 천 원, 천 원, 천 원, 천 원 해서 13,000원을 팔아. 그러면 3천 원은 내가 경기 부양책 해서 3천 원은 내가 흡수시켜. 그러면서 막 경기도 좋아지고 막 실업자들도 불러서 막 내가 취직도 시키고 붕어빵 만들다가 막 실장도 쓰고 그래. 그럼 3천 원이 문제잖아. 이 3천 원은 내가 올린단 말이야 가격을. 그러면 결국은 이 3천 원을 13개니까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3천 원 나누기 13합이야. 그러면 300원도 안 되지. 한 200 얼마씩 200 얼마씩 가격을 올리겠지. 붕어빵 가격을 한 200, 한 7, 80원씩 올리는 거야. 그러니까 한 개 1,000원 팔다가 1,280원씩 올리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보면 물가가 맞나? 맞지? 3,000원을 13개 팔잖아 내가 이빠이 돌려도. 그러면 한 200, 한 50원 정도잖아요 한 개. 그러니까 지금 물가가 한 20% 이상. 음식점 가봐요. 옛날에 만원 팔던 거 지금 12,000원 팔고 8,000원 팔던 거 지금 만원 팔잖아요. 한 20% 이상 올랐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올랐다는 거야. 그러니까 바이든 이 서머스 아저씨 얘기가 지금 우리가 순대국밥이 지금 옛날에 8,000원 먹던 게 만원 올랐잖아. 그런 거 똑같다니까. 붕어빵도 1,000원 팔던 거 지금 1,250원 판다니까. 이거보다 더 쉬운 설명이 있을까요? 그러면 야 물가 상승이 왜 이렇게 무서운데? 그래 물가 상승이 됐어. 그럼 물가 상승 된 대로 냅둬. 왜 경기를 왜 근데 금리를 올려가지고 물가 상승 냅두지? 금리를 올려서 물가 상승을 잡아가지고 또 실업률을 올려가지고 경기 침체를 만들어서 왜 아파트 가격 떨어뜨려? 이 사람 주장은 이거예요. 주장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팩트예요. 누가 그게 없어요. 이론이 없어요. 이거예요. 지나친 경기 부양이 뭐예요? 지금 나 붕어빵 10개밖에 못 만드는데 붕어빵 13개 이빠이 해도 지금 10개 만들고 이빠이 돌려도 13개밖에 못 만드는데 붕어빵을 막 사람들이 막 20개씩 사겠다고 오는 거잖아요. 이거는 심각한 가격 상승을 초래해. 1,000원짜리를 1,250원 붕어빵에 팔게 만들어서 극빈층의 삶을 더 고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경기 부양을 적당히 해야 되고 금리 인상해서 경기 부양을 꺾어서 침체에 빠져야 된다는 거야. 왜 극빈층의 삶이 고단해요? 붕어빵은요 여러분 삼성 이재용도 붕어빵은 1,000원이고요 그 진짜 노숙자 할아버지도 저한테 와서 배고프다가 붕어빵 사면은 제가 1,000원에 팔아요. 이재용한테도 1,000원에 팔고 노숙자한테도 1,000원에 파는 게 붕어빵이에요. 그러면 이재용한테 1,000원에서 1,200원 되는 게 의미가 있어요? 근데 진짜 힘든 할아버지한테는 1,000원 팔다 1,200원 팔면은 의미가 크다고요. 순대국밥 9,000원 팔다가 만원 파는 게 이재용한테 의미가 있어요? 진짜 힘든 아저씨들한테 8,000원 팔다가 만원 팔면 못 사 먹는다고요. 극빈층의 삶이 힘들어지면은 당연히 불안해지죠 사회가. 그거 왜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돈이 많으나 적으나 물가가 올라버리면 물가는 비싼 돈 많은 놈들한테 더 비싸게 상품을 팔지 않기 때문에 돈 없는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제가 볼 때 이거보다 더 쉽게 이 서머스 아저씨를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럼 이 아저씨 얘기는 뭐예요? 앞으로도 계속 어려워진다는 거야.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경기 침체가 앞으로 계속 지속될 거다. 왜? 더 힘들어져야 된다는 거야 결국은. 실업률이 이빨 올라가서 결국 붕어빵이 안 팔려야 된다는 거야. 돈이 없어서 붕어빵이 안 팔려서 옛날처럼 막 9 to 6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야. 또는 아침 10시에 나가서 5시에 문 닫고 빨리 들어오라는 얘기야. 붕어빵 장사 안 돼서. 그렇게 돼야지 붕어빵 주세요 안 하니까 물가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실업률이야 실업률. 지금은 제가 그렇게 예를 들었지만 9 to 6에서 뭐 10시에 출근해서 5시에 들어온다라고 하지만 저 같은 사장은 자영업자지만 난 사장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계속 9 to 6로 운영하고 사장이 아닌 이제 실장을 자르는 거지. 그런 식으로 되면 실업률이 올라가고 힘들어진다. 그럼 또 물건 붕어빵이 안 팔린다. 그럼 경기 침체가 온다. 그럼 소득이 안 오른다. 또 아파트값 떨어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떨어지냐? 이 주장에 따르면 실업률이 5%면 앞으로 한 2년 떨어질 거란 얘기예요. 1년 안에 떨어지려면 실업률이 10%까지 올라야 된대요. 실업률 10%면 상당하죠. 글쎄 어떻게 될까요? 어쨌든 지금은 아파트 값이나 주식 가격이 오를 때가 아니다라는 게 이 경제학자 끝판왕 서머스의 주장입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여러분. 좀 길어졌는데, 네, 지금까지 성우 캡슐의 조성우였습니다. 이렇게 생긴 아저씨예요. 잘생기진 않았네요.